자, 이제 해외 주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하이라이트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에 크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실제로 피지컬 골드, 금 현물을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광산에 투자하는 방법, 그다음에 골드 ETF나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골드 선물 옵션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방법이 일단 네 가지 중에 다 포함이 될 텐데, 일단 실물 보관형 ETF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을 보관하면서 이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ETF가 있고요. 낯설 수도 있는데 요 두 가지거든요. 오늘 핵심은. 금 채굴 기업에 자금을 대는 스폰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고요. 채굴 기업에 이제 금 가격의 콜옵션의 형태로 정해진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금을 투자할 때 이제 금광에 서 금을 이렇게 캐내잖아요. 이제 금을 이렇게 캐내는데 이 금 캐내는 작업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세한 기업은 이제 금을 어디에 있고 이제 관심은 있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가 여기다 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면서 오케이. 근데 이제 로얄티나 이제 스트림 투자를 하는데, 로얄티가 어떤 형태냐면 콜옵션의 형태예요. 금이 지금 온수당 2천까지 가잖아요. 근데 나는 골드를 40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00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지금 금이 2000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이 3000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40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금이 떨어져도 이익이긴 한데 오르면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금 추세 오르고 있죠. 그러면은 이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를, 금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이제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는 조금 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금광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뉴먼트나 베리골드인데요. 추천주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 NEM이라는 코드를 쓰고 있고요. 뉴먼트 마이닝이라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금광 기업이고요. 금광 기업 중에 유일하게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실제로 금이 오를 때 이 금을 추종하는 GLD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금을 따라서 올라가고 금 따라서 내려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은 레버리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본금이 10이다라고 했을 때 주식회사들은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제 부채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40 정도 혹은 50 정도의 부채를 발행, 많게는 뭐 100까지. 그렇게 되면은 총 자산은 원래 내 자본금은 10밖에 없었지만 이 부채와 합쳐진 자산은 110, 뭐 100, 1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산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나는 GLD는 10밖에 투자를 못할 거를, 이제 이 NEM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레버리지를, 주식회사의 특징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워렌 버핏도 사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뉴먼트는 아니고 옛날에는 그 베리골드라는 회사가 더 컸었거든요. 근데 베리골드에 투자했는데, 대표적으로 가치 투자를 중요시하는 이 워렌 버핏은 금 자체는 가치가 없으니까 투자 안 하겠다. 대신에 금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이런 베리골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잘 팔고 나왔다 이런 소식은 있는데 옛날 얘기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을. 네, 그리고 최근에 금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주당순이익이 하락했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9개국의 광산을 통해서 전 세계 생산의 5%를 책임지고 있는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배당이 4.5에서 4.7, 많게는 5% 나옵니다. 지금 주가가 약간 올라서 이렇긴 한데요. 4%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34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잘 없어요. 자, 왜 사야 되느냐? 지금 보면 초록색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이 뉴먼트 마이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색이 금인데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약 10년 동안. 조금 더 올랐을 때는 아마 금 가격이 좀 올랐을 때였을 거고, 좀 더 떨어졌을 때는 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이 움직이다가 22년 후반부에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채굴하려고 봤던 그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오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되게 좋은 기회죠. 금가격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떨어진 거는 결국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갭을 어쨌든 메꾼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배당까지 4% 이상 받아가면서. 자, 그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EPS가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순이익이 플러스였는데 적자가 났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손익계산서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지만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늘은 요인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산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자산이 가지고 있다가 망가지거나 다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자산군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자산 파이프라인이 많아져서 감가상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고정자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채굴할 수 있는 기업의 장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누적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금이 오를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금을 더 많이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이 오르거나 아니 금리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했거나 금이 오를 만한 시기에 ETF, 금광 관련된 ETF는 더 많이 올랐다라는 최근 기사가 있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슈드나 제피 뭐 VO 다 좋지만 이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특징주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바넥 벡터스에서 골드 마이너라는 종목입니다. GDX라는 코드를 쓰고 있고요. 나는 종목은 모르겠고 ETF로 그냥 이 금광 관련된 종목들을 다 사고 싶어 하실 경우에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산군을 먼저 보면은 뉴먼트가 시총 1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7% 정도 에셋을 구성하고 있는데 변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하는 베리골드가 두 번째에 있고요. 프랑콘 데바다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금광 기업에 돈을 대주는 형태로 콜옵션의 형태로 그 로열티를 받는 프랑콘 데바다도 있고 사실 얘네들끼리 금광을 사고 팔고 뭐 여러 가지 거래가 활발하긴 해요. 최근에 뉴먼트가 이 지진 마이닝에 금광을 샀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일단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먼트가 금 채굴 생산량은 전 세계 1위, 그다음 베리골드 광산이 제일 많은 시총 2위짜리, 그다음 시총 3위는 프랑콘 네바다라고 해서 AISC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건데 비용이 제일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비용 측면에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금광을 개발하고 뭐 계속 금광을 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돈만 대주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 3위에 프랑콘 네바다까지 같이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GDX입니다. 채굴 기업이 5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가도 최근 들어 조금 올랐지 사실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금광이 있는 비중을 보면 캐나다와 미국과 호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한두 나라의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사실상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두 군데의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뭐 경제 여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잘 분산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에 대한 금 투자인데요. 이제 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나는 한번 인생을 걸겠다. 쪽박이든 대박이든 한번 차보겠다 하시면은 레버리지 10배, 20배짜리 골드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나는 1924에서 금이 오르기 직전 지금 최근에 금을 팔았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보통 한 10%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평범한 이제 금 통장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 투자했으면은 약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났습니다. 10% 정도. 잘했네요. 50만 원. 근데 이제 선물로 보시면은 이 가격을 일단 매수 가격을 빼면 24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얘는 호가가 0.25 단위예요. 100원, 200원 이런 것처럼 호가가 0.25 단위다 보니까 실제로 지수는 245만큼밖에 안 움직였지만 실제로 움직인 호가를 보면 980개나 움직인 겁니다. 얘를 나누면요. 호가가 100원 단위면은 뭐 1원 단위면 245가 움직였겠지만 1원을 4번 더 움직여 1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980개나 움직인 건데 한 번이 움직이면은 12.5달러예요. 여기 이제 틱 밸류라고 하는데 이게 한 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움직이면은 끝자리가 하나 움직이면 12.5달러거든요. 요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약 1,500만 원입니다. 50만 원 대 1,500만 원. 반대로 되면 1,500만 원이 빠지는 거죠. 50만 원이 빠지는 거지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런 선물도 있으니까 이제 인생을 걸고 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위험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성향과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상 해외 주식 관련된 아까 NEM과 그다음에 GDX는 반드시 연금 계좌를 통해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양도세도 면제이고 250만 원까지는 면제고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거래 수수료는 대부분 여기 익숙하실 테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인출을 관련돼서는 이제 실물을 인출할 수 있는 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싼 부분이 있고, 여기는 수수료가 5%나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은. 대신에 거래 단위가 작으니까 소액으로 투자하시기에는 괜찮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당소로세 이런 거 다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금 자보 안 됩니다. 국내 파생, 해외 파생 마찬가지로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면제해 주는데 수익에 대해서 11% 양도세가 있다. 레버리지는 매우 크다라는 부분까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 관련된 투자는 앞에서 보신 내용이 전부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